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장전에 대표적인 우량주인 존슨앤존슨과 프록터앤갬블 등의 우량 기업들이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률 저하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면서 장 초반에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다만 장 중에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시장에는 조금의 불안 요소였고, 또 채권 수익률도 다시 급등을 해서 1.6%를 넘은 것도 기술주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또 이런 게 불안 요소로 남아서 오히려 하루 지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여지껏 꽤 많았죠. 만약 채권 수익률이 여기서 계속 더 오른다면 분명히 나스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었죠.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이 분위기 때문인지 63,000달러를 넘어서 4월 최고가에 거의 반년 만에 근접을 했습니다. 현재는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 매물대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는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가격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 타이밍 늦게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계속 오를 수도 있겠죠. 어차피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 시기에 무려 60% 하락한 이후로 결국 그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우연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늘 중국발 비트코인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고 탈중앙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013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5월에 비트코인 급락 당시에도 여러 번 했었죠. 결국은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중에는 거의 관망세였습니다. 실적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주가가 최고가 근처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비트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보다 20% 정도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가입자 증가 추세도 시장 기대치를 10% 이상 상회를 했어요. 이거는 오징어 게임의 대흥행이 역시나 예상대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4분기 가입자 증가 추세의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게 발표를 했는데요. 8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존의 가입자 증가 추세 생각했을 때도 결코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였습니다. 현재 애프터 마켓의 반응은 거의 플랫합니다. 예상했던 일인데요. 분명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가 근처라는 게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게 실적 발표 때 항상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장 초반에 어제의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최고가에 도전하나 하는 기세로 시작을 했지만 장 시작 직후 매도세가 출몰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매수세도 만만치 않으면서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큰 변화 없는 0.6%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에서 900달러로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실적 발표 보고 나서 목표 주가를 수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자신이 있었는지 실적 발표 직전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실적 예측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늘 하던 거죠. 그래서 저의
실적 예측 방식은 오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만을 뽑아서 과거 실적에 근거해서 수치를 예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번 분기에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만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적중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여지껏 적중률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의 변수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3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상승이죠. 이거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극복해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기업들의 마진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변수, 테슬라는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여러 국가에서 판매 가격을 올렸고요. 그로 인해 결국 오른 원가를 성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중국의 판매량 증가인데요.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중국의 판매 비중이 그 어느 분기보다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가 상하이의 마진율은 프리먼트 공장의 마진율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로 인해 이번 분기에 높아진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원가 상승 압력을 극복하고 저는 오히려 이전 분기보다 약간 더 높은 그로스 마진을 얻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일단 차량 인도 대수는 24만 1,300대로 확정이 돼 있고 여기에 그로스 마진율이 기존보다도 훨씬 더 상승을 하고 지난 분기보다도 약간 더 좋은 24% 중반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로 인해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11%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영업이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게 테슬라가 드디어 진정한 그리고 완벽한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비용은 지난 6분기 정도의 평균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스톡 옵션은 지난 분기보다 약간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발행 주식 수가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발행 주식 수가 준 거는 테슬라가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전환사채 발행 비중 등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테슬라 3분기 EPS 예측치는요. 갭 EPS 기준 1달러 26센트 그리고 논갭 EPS 기준 1달러 65센트를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이번 분기 시장의 예측치는 각 발표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1달러 50센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치는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분명 시장 기대치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예상치인 1달러 65센트 정도가 나오면 주가는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만큼은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틀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저나 시장의 예측치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그런 수익성 증명을 해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고요.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 기관들의 목표 주가 줄 상향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면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상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먹고 밑바닥을 다지고 나면 11월, 12월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의 오픈 소식과 맞물려서 테슬라가 전고점은 물론이거니와 연내에 천슬라에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님들이시라면 내일의 실적 발표는 그냥 팝콘 먹으면서 즐기는 기분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요동칠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자시라면 그런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